10억 해외 공작비로 아내 호화 관사를 차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황수연 앵커가 먼저 풀어드리겠습니다. 서울 도곡동에 있는 국정원 소유의 안보전략연구원 건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통유리 건물로 지하 5층에 지상 18층짜리 건물인데요. 지난 2011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장 재임 시절 서울 내곡동 관저가 아닌 이 건물의 맨 꼭대기층 18층에 안가를 두고 거주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국정원에서는 내곡동 관저 수리 문제로 불가피하게 이용했다고 해명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원 전 원장이 도곡동 안가를 꾸미는 데에 무려 10억 원에 가까운 국정원 자금을 쓴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실제로 2010년부터 1년 동안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기도 했는데요. 18층 전체 약 250평형의 펜트하우스를 만든 셈입니다. 심지어 1층에서 18층까지 전용 엘리베이터도 설치됐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집은 원 전 원장의 부인 이모 씨가 지인과 모임을 갖는 장소로, 즉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공사비만 약 10억 원이 들었고 이 비용이 모두 국정원 예산으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일단 10억 원이 먼저 지급된 뒤에 해외 공작비로 나중에 회계 처리가 된 것을 검찰이 확인한 겁니다. 이렇게 원 전 원장과 부인 이 씨가 국정원 자금을 사적으로 이용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원 전 원장뿐 아니라 부인 이 씨에 대한 검찰 조사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들으셨죠? 대단합니다. 본인 이 국민 세금으로 호화 거처를 마련한 셈입니다. 자, 제 왼쪽과 오른쪽에 이수희 변호사, 김복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 교수님. 네. 인테리어 비용만 10억 원이네요. 예. 조금 전에 뭐 설명하신 것처럼 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그 건물 맨 꼭대기층 18층에 이제 펜트하우스 조성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거기에 사용한 그 현금으로 또 지불했다 하죠. 10억이 명목상 국정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해외 공작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돈을 유용해서 그 사용을 했다면 이거는 사실은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계시지만요. 왜 그러냐면 본래의 목적과 다른 유용도 엄밀히 얘기하면 횡령죄를 구성하거든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더더군다나 어떤 사적인 공간을 조성하는 데 사용된 비용이라고 하면 이거는 아마 뭐 범죄로밖에 뭐 인식할 수밖에 없겠죠. 범죄로. 예. 예, 이수희 변호사님,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들여다보니까 원 전 원장의 부인 이모 씨 있잖아요. 이모 씨가 지인들과 모임을 가질 때 이 펜트하우스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보도를 보고 도저히 그러니까 좀 믿기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하면 그 10억이나 되는 그 예산을, 그러니까 세금이죠. 그걸 가지고 개인의 그 국정원장의 부인이 친구들을 만나거나 뭐 이런 어떤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거를 이런 또 그 펜트하우스 위치도 또 도곡동에 뭐 호화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거기가 좀 그 강남에서는 좀 핫한 곳이었죠. 뭐 일명 노른자 땅이라고 하죠. 예. 근데 이게 보면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우리 보도되기 전에 여기서 얘기했지만 작년에 저기를 다 없앴다는 거 봐서는 이게 사실인 것 같은데 왜 부인의 요구에 왜 이 원세훈 원장이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더 가면서 이거 범죄거든요. 국고손실죄하고 횡령죄가 다 성립이 되는 건데 이런 범죄 행위를 감행을 했을까? 저는 좀 인간적으로도 납득이 안 가고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그러니까 부인이 그 지인들 만나는 그 용도로만 쓴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공적 용도로 쓰는데 부인이 그렇게 가끔씩 쓴 건지 그거는 좀 더 수사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한 번이든 10번이든 이제 부인이 파티나 연회 같은 거를 저기서 했다는 얘기잖아요. 모임 같은 거. 하도 믿기지 않아가지고 제가 좀 봐야 되겠네요. 이현정 의원님, 10억이라는 돈이 아무리 눈먼 돈이라도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길래 그 돈이 거기로 갑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저도 뭐 사실 이게 작년에 이걸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이제 그 이야기 나돌 때는
원세훈 원장이 원래 이제 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곡동 쪽에 관사가 있는데 사실 이제 국정원장 관사에는 상황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어허. 국정원장이 워낙 중요한 임무다 보니까 또 꽤 큽니다, 거기.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거기가 좀 오래돼서 이제 비가 새기 때문에 이제 집 수리를 위해서 그럼 국정원장 거처를 다른 데다 해야 되는데 저 건물이 국정원 소유의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정원장이 그러니까 도곡동 이제 이쪽에서 근데 이제 문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국정원 설명은 그래서 저쪽에 왔다는 것이고 또 한쪽의 설명은 그게 아니라 이 원세훈 전 원장 측에서 그쪽에 좀 내곡동이 좀 후미진 시골 쪽이잖아요. 물론 서울이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좀 도곡동에 살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내 중심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바꿔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상황, 실제 관사를 만들고 사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250평이면 엄청나게 큰 데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제 상황실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게 관사만 하려면 운영하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 보면 사실 저 건물은 일반 주거용으로 쓸 수 없는 지금 그 건물이에요. 근데 저 일반 주거용으로 쓸 수 없는 건물을 이제 불법 개조를 한 거죠. 사실 어쩌면 그렇죠. 주거용으로. 그래서 했고 또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작년에 이게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러자마자 이게 또 다 또 철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결국 10억 들여서 인테리어 해놔놓고 결국은 다 또 철거를 해버린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돈이 어디서 나갔느냐. 결국은 이게 이제 특수활동비와 특수공작비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청와대 상납에서 문제가 됐던 그 돈 중에서는 특수활동비도 있고 특수공작비라는 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외에서 납치된 사람들 몸값을 준다든지 뭐 이런 걸 갑자기 예산이 필요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으로서 이제 남겨둔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전에 그 아프간에서 우리가 납치됐을 때 예. 그때 이제 우리가 그 뭐 1,000만 불 정도를 이제 거기서 뺏어 줬거든요. 그게 바로 특수공작 활동비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거기서 회계처리를 해서 이걸 썼다는 것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정원장 관사가 문제가 됐으면 정식 예산을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써서 그래도 다른 데 임대 쓰든지 하면 되는데 왜 이 돈에 쓰냐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돈 자체 쓰는 게 결국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쓴 게 아니냐는 게 이제 제 이야기입니다. 김 교수님 또 말씀처럼 당시 국정원의 해명에 따르면 관사 수리 문제로 잠시 도곡동에 사갔던 거다라고 네. 말은 하고 있는데 저는 궁금한 점이 사실 국정원이란 곳이 굉장히 특수한 곳이잖아요. 예, 근데 예. 거기에 원장이 이렇게 외부 노출이 쉬운 도곡동에 가서 산다? 이건 위험한 문제 아닐까요? 일반적으로 이 국정원장을 그 내곡동 그 관저로 제한하는 이유는요. 사실상 국정원이라는 원장이라는 직책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최고급 비밀을 취급하는 맞아요. 정보기관의 수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동선 같은 것도 제한이 되는 게 맞고 비노출이 돼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곡동 한복판에 가서 이렇게 동선이 노출돼 가면서 있었다는 거는 뭐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좀 야기될 수 있고요. 뭐 우리 조금 전에 뭐 그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전에 김만복 국정원장 같은 경우도 뭐 아프가니스탄 이쪽으로 해서 선글라스맨이 뭐냐 하고 동선이 자주 노출돼서 또 문제가 된 적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은 원세훈 국정원장이 좀 잘못한 거죠. 지금 도곡동 펜트하우스라고까지 비꼬는 해당 건물 한번 다시 보시면 외경을 보면 그냥 업무 시설이에요. 전혀 저게 누가 사람이 맨 꼭대기에 살 거라고는 전혀 상상은 못 하는데. 자, 그러면 만약에 그 원세훈 전 원장 측의 해명대로 물이 새니까 잠깐 간다고 치더라도 근데 인테리어 비용을 10억이나 드는 게요, 이 집에. 그러니까 잠깐 간다고 하면 그걸 그렇게까지 대대적으로 뭐 내부 수리를 할 일은 아닌 거죠. 그리고 뭐 고급 집기들도 들였다고 하는데 제가 얼추 계산을 해보니까 뭐 평당 한 5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인테리어 비용이. 한 저층이 300평이 안 단 230평이 된다고. 250평에서 한 4분의 3 정도를 그렇게 주거용으로 그렇게 수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호화스럽다는 것도 문제이고, 근데 안 가라 그럴까요? 이게 국정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 국정원 편에서 생각을 해보면 안가가 필요할 수도 있죠. 어떤 소위 이제 공작 활동 같은 걸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게 없을 것 같은 곳에서의 그런 위치한 안가가 필요했을 수도 있는데 여하튼 부인이 거기를 사적으로 사용을 한 것은 맞는 것 같다는 거죠. 지금 보도나 이런 걸 봤을 때. 예. 그런 거는 공과 사 구분을 못한다 정도가 아니라 이런 오해를 충분히 살 만한 거죠. 부인 때문에 이렇게 돈을 들인 거 아니냐라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웬만큼 국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요. 저 국가안보전략연구소가 국정원 조직이라는 건 다 압니다.
자, 그럼 그 누구나 예를 들어서 뭐 국내 간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 건물은 일단 요주의 대상이에요. 다. 예. 그렇죠. 자, 그러면 그 건물에 국정원장이 가서 거주를 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고요. 저도 뭐 이게 그 국정원을 취재하지만 국정원장이 시내에 나와서 식사를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경우보다 더 합니다. 미리 그 요원들이 와서 이미 다 검증을 하고 그 층에 있는 식당은 다 비워요. 예.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국정원장의 경우가 굉장히 그 세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시내 한가운데 노출되는데 국정원장 사저가 있었다, 그러니까 사저 아니가 안가가 있었다는 것 자체는 안가가 아니죠. 저건 다 아는데 무슨 안가입니까? 안가라는 거는 몰라야 안가인데. 이게 안전과옥이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아는 데를 무슨 안가라고 그럽니까? 그런 면에서 비춰봤을 때 안가라는 설명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변호사님 뭐 10억 이런 걸 다 차치하고 저는 기본적인 문제점을 또 지적하고 싶은 게 보신 이 빌딩 있잖아요. 네. 업무 시설로 등록이 돼 있어요. 주거용으로 이렇게 용도 변경 마음대로 해서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일반인이 이렇게 되면은 이제 행정 처분을 받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 뭐 행정 그 강남구청이라든가 이런 뭐 행정처에서 관여할 수가 없는 구역이었을 것 같아요. 그 국정원 쪽에서 하니까. 그래서 이게 드러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뭐 저런 것도 불법이죠. 그 일반 시민들의 경우엔 저런 경우엔 다 뭐 대집행을 받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예. 글쎄요, 아까 지금 화면에 원세훈 전 원장의 부인 이모 씨 화면 얼굴도 잠깐 비춰졌는데요. 원세훈 전 원장이 임명 당시에 청문회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같이 들어보시죠. 저도 이제 뭐 국정원에 대해서 바깥에 있을 때 생각은 좀 부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국정원장이 된다고 한다면은 국정원이 바뀌었다. 정말 국정원이 어떤 정치 개입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정말 일하는 부서다는 걸 느끼도록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지방에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중앙을 그 비판적 본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앙 부서에 와서 지방의 그 소리를 제가 담는 데 큰 역할을 제 나름 했습니다. 노란색으로 보실 때는 글쎄요. 원세훈 전 원장의 말이 무슨 뜻이었을까요, 그때는? 그런데 김복준 교수님. 10억 호화 거처, 호화 관사 말고도 네. 스탠포드 대학이 20억을 송금하는데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또요. 네, 지금 검찰이 아마 이 부분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원 전 원장이 스탠포드 대학에다가 20억을 이제 뭐 기부 형태로 송금을 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의혹 하나하고 그 다음에 지금 샌프란시스코 쪽인 것 같습니다. 국정원 직원을 그 현지 그 해외 그 국정원 직원을 통해서 샌프란시스코에 뭐 이 고급 주택을 차명으로 매입하려 했다는 의혹. 뭐 이 두 가지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 전 원장이 퇴임 후에 스탠퍼드 대학에 이제 개원 교수로 가고자 했다 하는데 이제 그런 걸 명분으로 해서 그 일정 부분의 그 특활비를 빼돌린 게 아닌가. 국정원 돈으로요? 예, 국정원 돈을. 그런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예. 이수희 변호사님 이에 대해서 이제 원 전 원장의 부인 이모 씨는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저는 눈에 들어온 점이 국정원 직원들의 터무니없는 음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거는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그 국정원의 그 직원들하고 분명히 그러니까 갈등이 굉장히 컸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사이가 안 좋았다. 예, 사이가 안 좋았다. 예. 그래서 좀 그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분이 저는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인간적 그런 거에서 나오는 반발에서 많은 이런 뭐 그 정도 풍문으로만 투서 같은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이 지금 스탠포드 대학에 그 200만 불을 보낸 거는 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거기에 이제 동아시아 연구소가 있고 거기에서 우리나라 외교라든가 이런 데 관련된 뭐 심포지움 같은 거라든가 뭐 이런 걸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돈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그 기금에 뭐 투자 형식으로 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그 원세훈 전 원장의 부인인 이모 씨도 그래서 그게 이자까지 해가지고 350만 달러가 아직 있다. 이건 사라진 게 아니다라고 하고 원세훈 전 원장의 뭐 퇴임 후에 그걸 바라고 준 건 아니다라고 한 걸 봐서는 사적 유용은 아니다라는 전면적인 부인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스탠포드 대학에 보낸 그 200만 불에 대해서는 뭐 이거는 만약 이게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결과라든가 법원의 뭐 이게 진짜 기소가 된다 그랬을 땐 법원의 판단까지도 받아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 그 샌프란시스코에 뭐 그 차명으로 주택을 매입한 이런 것도 좀
좀 믿기 어려운 의혹들이라 이런 거 좀 그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주 의원님이야 뭐 저런 내막을 예전부터 잘 아시겠지만 원래 그 국정원장 시절에 뭐 얼마 전에 저희가 박찬주 사령관 부인의 갑질 의혹에 대했습니다. 원전 원장 부인이 여러 가지 구설에 오른 적이 참 많아서 저렇게 지금 그래픽으로도 표현을 저희가 해봤어요. 사실 이제 그 원세훈 원장은 제가 임명될 때부터 이분이 사실은 이제 서울시 공무원 출신입니다. 예. 그리고 행자부 장관 하다가 이제 국정원장이 됐는데 정보라는 걸 한 번도 다뤄본 분이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분이 사실 국정원이라는 조직을 만든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특히 또 이제 그 임기 이후에 이 스탠포드 나간다고 할 때 이게 이 그 한 나라의 정보원장이요. 이 끝나자마자 외국 이게 나가서 장기간 있는 경우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장은 이 일단 퇴임하는 순간 바로 이제 검열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지고 나간 책이라든지 있는 모든 게 혹시나 자료가 없는가. 예. 제가 알기로 과거 한 그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바로 그 개인 사무실을 열었는데 바로 국정원 직원들이 들이닥쳐서 모든 서류를 다 해서 그중에서 일부 가지고 나간 서류들 전부 다 압수해서 가져가 버렸어요. 그만큼 국정원장은 기밀을 다룬 거기 때문에 수년간 국가에서 그 사람을 관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세훈 원장이 미국 간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우리가 한미가 미국이 우리의 우방이라고 하지만 미국의 CIA가 사실 우리나라 국정원장이 왔으면 그 정보를 충분히 빼낼 수 있는 것이고 또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저는 그래서 국정원에 이 돈을 줬다는 것 자체도 문제고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에 이런 거주할 수 있는 것 자체도 문제고라고 생각이 들고 또 특히 이 국정원장 부인에 대한 소문도 나돌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소문은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참 이 관련돼서. 아니, 잠시만요.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게 왜냐하면 소문 중에 수면 위로 올라온 게 있어서 김병기 의원, 국정원 출신진 여당 의원의 얘기도 있고 텃밭을 잘 가꾸라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했고 내 애완견을 찾으러 오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오해와 불려진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부인에 대한 문제가 있긴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국정원장 부인도 상당히 관리 대상이에요. 그리고 또 그 집만 관리하는 아까 우리가 박찬주 이야기했지만 거기에 또 상황실 요원들이 따로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국정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그 직원들을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냥 집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부렸다라는 이제 그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글쎄 자막으로는 저렇게 많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일단 흘러오는 풍문일 수 있으니까요. 원세훈 전 원장의 부인은 원 전 원장이 지난 8월 정치 개입 금지 위반 혐의로 구속되자 이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누군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013년 국정원 대표죠. 상식에 벗어난 질문을 하지 마세요. 그 상식이 안 맞아요. 문제가 된 댓글은 전체의 0.9%라는 것이 그 검찰이 제기한 그 자료에 나오는 일이고 그 중에 절반만 법원이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0.45%의 진실입니다. 예, 앞선 말처럼 이 원세훈 전 원장의 부인 이모 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일종의 항의를 좀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아들이랑 함께 살며 마음을 굳건히 가지시라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에서의 파기환송이 되면서 이제 그 실형이 나왔죠. 사형 실형이 나오고 그때 그 방청석에 있던 부인 이모 씨가 이제 파란색 손수건을 들고 있는데 그게 부르르 떨렸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왜 우리 원 원장만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느냐 굉장히 불만이 컸다라고 하는데 그 남편이 구속이 됐을 때 부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명 활동을 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죠. 근데 그 차원에서의 MB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간 것으로 보이고 그 안에서는 원망도 좀 있는 거겠죠. 어떻게 그렇죠. 이렇게 될 때도까지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느냐라는 이제 원망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냥 원론적인 말씀을 한 걸로 보여요. 근데 뭐라 그럴까 이런 좀 대세를 거슬리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그런 취지의 MB 전 대통령의 말로 보이는데 그것이 글쎄요. 이모 씨에겐 저게 전혀 위로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원 전 원장의 부인이 갑자기 좀 이슈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이번 주제 정리를 잠깐 해볼게요. 김복준 교수님. 어찌됐건 저는 저때 저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보도가 되거나 수면 위로 안 드러났다는 것 자체도 좀 문제였던 것 같고 어쨌든 10억 공작 빚이 지금의 국정원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드러났으니까
앞으로 좀 부인에 대한 횡령 등 공범도 입건해 수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닌지. 일단은 어떤 국가시설의 사유화를 위해서 공인인 남편을 뭐 적극적으로 설득하거나 압박을 주었다면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죠. 개입의 정도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저 공간을 이 공사할 때 1년 동안 직접 공사를 지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입의 정도는 상당히 농후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로 그 공간을 본인이 어떤 사적 용도로 어떤 용도로 얼마나 이용했는지 여부를 잠시만요.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몰래 맡겨서 10억 줄 테니까 인테리어 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 대리석 깔고 여기 그러면 직접 지휘를 무슨 했다는 등 좋은 거 깔아라 이렇게 한 겁니까? 직접 지휘를 했다는 거예요. 아내 되시는 분이. 그랬다면 이거는 개입의 정도가 좀 상당히 농후하거든요. 아마 이 검찰에서 이런 부분을 전부 가려가지고 횡령의 공범으로 법적 조치를 할지 여부를 판단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10억의 해외 공작비 국정원 돈으로 호화 관사를 지은 원세훈 전 원장 부부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김복준 교수님 여기까지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자, 제 왼쪽과 오른쪽에 이수희 변호사, 김복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 교수님. 네. 인테리어 비용만 10억 원이네요. 예.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건물 맨 꼭대기층 18층에 이제 펜트하우스 조성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거기에 사용한 현금으로 또 지불했다 하죠. 10억이 명목상 국정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해외 공작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돈을 유용해서 사용을 했다면 이거는 사실은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계시지만요. 왜 그러냐면 본래의 목적과 다른 유용도 엄밀히 얘기하면 횡령죄를 구성하거든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더더군다나 어떤 사적인 공간을 조성하는 데 사용된 비용이라고 하면 이거는 아마 범죄로 밖에 인식할 수밖에 없겠죠. 범죄로. 예, 이수희 변호사님,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들여다보니까 원전 원장의 부인 이모 씨 있잖아요. 이모 씨가 지인들과 모임을 가질 때 이 펜트하우스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보도를 보고 도저히 그러니까 좀 믿기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하면 10억이나 되는 예산을, 그러니까 세금이죠. 그걸 가지고 개인의 국정원장의 부인이 친구들을 만나거나 이런 어떤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거를 이런 또 펜트하우스 위치도 또 도곡동에 호화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거기가 좀 강남에서는 좀 핫한 곳이었죠. 일명 노른자 땅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보면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우리 보도되기 전에 여기서 얘기했지만 작년에 저기를 다 없앴다는 거 봐서는 사실인 것 같은데. 말씀하셨지만 전에 김만복 국정원장 같은 경우도 아프가니스탄 이쪽으로 해서 선글라스맨이 하고 동선이 자주 노출돼서 또 문제가 된 적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은 원세훈 국정원장이 좀 잘못한 거죠. 지금 도곡동 펜트하우스라고까지 비꼬는 해당 건물 한번 다시 보시면 외경을 보면 그냥 업무 시설이에요. 전혀 저기에 누가 사람이 맨 꼭대기에 살 거라고는 전혀 상상은 못 하는데. 자, 그러면 만약에 원세훈 전 원장 측의 해명대로 물이 새니까 잠깐 간다고 치더라도 근데 인테리어 비용을 10억이나 드는 게요, 이수빈. 그러니까 잠깐 간다고 하면 그걸 그렇게까지 대대적으로 내부 수리를 할 일은 아닌 거죠. 그리고 고급 직기들도 들였다고 하는데 제가 얼추 계산을 해보니까 평당 한 5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인테리어 비용이. 한 저층이 300평이 안 단 230평 된다고. 250평에서 한 4분의 3 정도를 그렇게 주거용으로 그렇게 수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호화스럽다는 것도 문제이고, 근데 안 가라 그럴까요? 이게 국정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국정원 편에서 생각을 해보면 안가가 필요할 수도 있죠. 어떤 소위 이제 공작 활동 같은 걸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게 없을 것 같은 곳에서의 그런 위치한 안가가 필요했을 수도 있는데, 여하튼 부인이 거기를 사적으로 사용을 한 것은 맞는 것 같다는 거죠. 지금 보도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거는 공과 사 구분을 못한다 정도가 아니라 이런 오해를 충분히 살만한 거죠. 부인 때문에 이렇게 돈을 들인 거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웬만큼 국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요. 저 국가안보전략연구소가 국정원 조직이라는 건 다 압니다. 자, 그럼 그 누구나 예를 들어서 뭐 국내 간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 건물은 일단 요주의 대상이에요. 다. 예. 그렇죠. 자, 그러면 그 건물에 국정원장이 가서 거주를 했다? 10억 해외 공작비로 아내 호화 관사를 차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황수현 앵커가 먼저 풀어드리겠습니다. 서울 도곡동에 있는 국정원 소유의 안보전략연구원 건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통유리 건물로 지하 5층에 지상 18층짜리 건물인데요. 지난 2011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장 재임 시절 서울 내곡동 관저가 아닌 이 건물의 맨 꼭대기층 18층에 안가를 두고 거주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국정원에서는 내곡동 관저 수리 문제로 불가피하게 이용했다고 해명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원 전 원장이 도곡동 안가를 꾸미는 데에 무려 10억 원에 가까운 국정원 자금을 쓴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실제로 2010년부터 1년 동안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기도 했는데요. 18층 전체 약 250평형의 펜트하우스를 만든 셈입니다. 심지어 1층에서 18층까지 전용 엘리베이터도 설치됐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집은 원 전 원장의 부인 이모 씨가 지인과 모임을 갖는 장소로, 즉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공사비만 약 10억 원이 들었고 이 비용이 모두 국정원 예산으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일단 10억 원이 먼저 지급된 뒤에 해외 공작비로 나중에 회계 처리가 된 것을 검찰이 확인한 겁니다. 이렇게 원 전 원장과 부인 이 씨가 국정원 자금을 사적으로 이용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원 전 원장뿐 아니라 부인 이 씨에 대한 검찰 조사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들으셨죠? 대단합니다. 본인 이 국민 세금으로 호화 거처를 마련한 셈입니다. 왜 이 부인의 요구에 왜 이 원세훈 원장이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더 가면서, 이거 범죄거든요. 국고 손실죄하고 횡령죄가 다 성립이 되는 건데 이런 범죄 행위를 감행을 했을까? 저는 좀 인간적으로도 납득이 안 가고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그러니까 부인이 그 지인들 만나는 그 용도로만 쓴 건지, 예. 아니면 다른 어떤 공적 용도로 쓰는데 부인이 그렇게 가끔씩 쓴 건지, 그거는 좀 더 수사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한 번이든 10번이든 이제 부인이 파티나 연회 같은 거를 저기서 했다는 얘기잖아요. 모임 같은 거. 하도 믿기지 않아가지고 제가 좀 봐야 되겠네. 이현정 의원님, 네. 10억이라는 돈이 아무리 눈먼 돈이라도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길래 그 돈이 거기로 갑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저도 뭐 사실 이게 작년에 이걸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이제 그 이야기 나돌 때는 원세훈 원장이 원래 이제 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곡동 쪽에 관사가 있는데, 사실 이제 국정원장 관사에는 상황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아하. 국정원장이 워낙 중요한 임무다 보니까 또 꽤 큽니다, 거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거기가 좀 오래돼서 이제 비가 새기 때문에 이제 집 수리를 위해서 그런 국정원장 거처를 다른 데다 해야 되는데, 저 건물이 국정원 소유의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정원장이 그러니까 도곡동 이제 이쪽에서, 근데 이제 문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국정원 설명은 그래서 저쪽에 왔다는 것이고, 또 한쪽의 설명은 그게 아니라 이 원세훈 전 원장 측에서 그쪽에 좀 내곡동이 좀 후미진 시골 쪽이잖아요. 물론 서울이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좀 도곡동에 살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내 중심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바꿔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실제 관사를 만들고 사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250평이면 엄청나게 큰 데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제 상황실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게 관사만 하려면 운영하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 보면 사실 저 건물은 일반 주거용으로 쓸 수 없는 지금 그 건물이에요. 근데 저 일반 주거용으로 쓸 수 없는 건물을 이제 불법 개조를 한 거죠. 사실 어쩌면 그렇죠. 주거용으로. 그래서 했고, 또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작년에 이게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러자마자 이게 또 다 철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결국 10억 들여서 인테리어 해놔놓고 결국은 다 또 철거를 해버린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돈이 어디서 나갔느냐. 결국은 이게 이제 특수활동비와 특수공작비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청와대 상납에서 문제가 됐던 그 돈 중에서는 특수활동비도 있고 특수공작비라는 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외에서 납치된 사람들 몸값을 준다든지 뭐 이런 걸 갑자기 예산이 필요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으로서 이제 남겨둔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전에 그 아프간에서 우리가 납치됐을 때 예. 그때 이제 우리가 그 뭐 1,000만 불 정도를 이제 거기서 뺏어 줬거든요. 그게 바로 특수 공작 활동비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거기서 회계처리를 해서 이걸 썼다는 것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정원장 관사가 문제가 됐으면 정식 예산을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써서 그래도 다른 데 임대 쓰든지 하면 되는데 왜 이 돈에 쓰냐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돈 자체 쓰는 게 결국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쓴 게 아니냐는 게 이제 제 이야기입니다. 김 교수님 또 말씀처럼 당시 국정원의 해명에 따르면 관사 수리 문제로 잠시 도곡동에 사갔던 거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저는 궁금한 점이 사실 국정원이란 곳이 굉장히 특수한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원장이 이렇게 외부 노출이 쉬운 도곡동에 가서 산다? 이건 위험한 문제 아닐까요? 일반적으로 이 국정원장을 그 내곡동 그 관저로 제한하는 이유는요. 사실상 국정원이라는 원장이라는 직책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최고급 비밀을 취급하는 맞아요. 정보기관의 수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동선 같은 것도 제한이 되는 게 맞고 비노출이 돼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곡동 한복판에 가서 이렇게 동선이 노출돼 가면서 있었다는 거는 뭐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좀 야기될 수 있고요. 뭐 우리 조금 전에 그 평론가님 말씀